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어린이 책 4호 출간 기념 북토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서현주, 그리고 공동 사회를 맡은 유지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저희가 오늘 대단한 발표회라기보다도 저희를 응원해 주시고 항상 책 읽어 주시는 독자님들 초대해서 같이 좀 도란도란 감사하는 마음도 전하고 즐거운 얼굴 뵙고 싶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을 했어요. 저희가 공식적인 북토크를 한 거는 굉장히 오랜만인데요.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 오늘의 어린이 책 4호를 함께한 다운 북클럽 위원들을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저희 왼쪽부터 한 명 한 명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화 쓰는 김단호입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동문학, 청소년문학 그림책 평론하는 빨갱이 김지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주도에서 올라온 네, 신수진입니다. 저는 어린이 책 번역하고 그리고 제주도에서 이제 그림책 좋아하는 시민들과 함께 그림책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러면서 시민교육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윤정이라고 하고요. 오늘의 어린이 책의 기획부터 물류까지 독립출판 담당하고 있는 오늘 나다움이라는 이름으로 담당하고 있는 남윤정이고요. 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현주라고 하고요. 전직 초등교사, 현재는 성교육이랑 성평등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 청소년 문학서점 책방 사춘기는 유지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어린이 책, 특히 그림책 위주로 편집하고 있는 편집자 최현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1호부터 3호까지 오늘의 어린이 책 편집자를 맡았고 이번 4호는 특별히 캐나다에서 계신 선생님께서 맡으셨는데 어디 계시죠? 네, 이따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오늘의 어린이 책 4호부터 함께하게 된 그림책 작가 이혜인입니다. 오늘 생각보다 너무 엄숙한 분위기 같아서 저희도 되게 당황했는데 들어오신 분들도 당황하며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좀 오늘 가볍고 편하게 이 책 만들면서 이제 있었던 또 재미난 이야기들 같이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들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교사이고요. 전교조 성평등특별위원회에서 페미니즘 교육 운동하고 있습니다. 윤아름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김유진 선생님께서 조금 강의가 있으셔가지고 이따가 오실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이번 4호에 편집해주신 조혜숙 선생님 잠깐 인사 좀. 네. 많이 고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크게 두 개의 섹션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들, 오늘 오신 선생님들께 이런 얘기 좀 같이 해보고 싶다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 것들 주제로 좀 간단하게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고요. 저희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한 분씩 얘기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 마련했고, 두 번째는 독자분들이 미리 주신 질문, 또 혹은 현장에서 지금 하시고 싶은 말씀들, 혹은 응원의 메시지들 이런 거 같이 얘기 나눠보고 편하게 할 예정이라서요. 저희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예상을 하긴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네.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오늘의 어린이 책이 1호부터 4호까지 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이 1호부터 4호까지의 연대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오늘 다운북클럽의 대표님 네, 남윤정 선생님께서 이 얘기 간략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창민 PD님 소리가 안 들린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예. 이건 나중에 편집하겠습니다. 전 남윤정이고요. 진짜 좀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안 웃고 있나요? 예. 시작부터 뭔가 막 굉장히 긴장된 분위기는 전혀 긴장할 필요가 없는 사실 굉장히 편안한 분위기를 도란도란 뭐 약간 소소한 이런 상상을 하고 왔는데 사실 예, 그래도 약간 그런데 좀 그런가 봐요.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준비가 되게 미흡해가지고 원래는 이제 이런 행사를 하면 이렇게 안내판도 붙이고 막 이랬는데 그런 걸 전혀 준비 안 해서 막 허겁지겁 저희 최현경 선생하고 저하고 막 올라갔다 내려왔다 막 땀 뻘뻘 흘리면서 저기 스티커 붙이고 막 그리고 왔거든요. 어쨌든 그런 것들은 좀 죄송합니다. 찾아오시기 힘드셨을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여기 처음 찾아올 때 힘들었거든요. 저는 지금 현재 플랫폼 P의 입주사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간을 이렇게 저희 굉장히 독립군처럼 일하고 있다고 저희가 스스로 표현하는데 뭔가 뭐 자본이 있거나 이익이 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특별히 어떤 활동을 특별히 많이 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런 공간을 가질 수 있게 된 게 되게 기쁘고 그래서 이렇게 좀 소박하지만 함께 뵐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일단 제가 맡은 대표 질문이 1호부터 4호까지 연대기속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 저는 그 오늘의 어린이 책의 그 히스토리를 생각을 하면 전사하고 후사가 있다는 생각을 늘 하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기원전과 기원후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 기원전은 사실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그 자리에 참석을 하셨던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2019년 4월에 마포 중앙도서관에서 좀 큰 규모로 성평등 어린이책 포럼이라고 그래서 나다움 어린이책이라는 프로젝트를 스타트했던 그 팀인데 그때의 어떤 기억을 떠올리면 그 인연은 일종의 기원 전이고 우리가 이렇게 다시 뭉쳐서 책을 만드는 건 기원 후의 작업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는 그 나다움 어린이 책은 2018년 5월부터 기획을 했던 건데 그렇게 해서 한 5개월, 6개월간의 기획을 거쳐서 여성가족부의 승인을 받고 투자를 받고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을 한 분 한 분 이제 모시게 됐던 개인사가 또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생각되는 지점이 그 레이어가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좀 했고 연대기 1호에서 4호까지의 연대기는 뭐 예전 이야기야 신문을 찾아보시면 굉장히 소란스럽게 이렇게 신문에 났었기 때문에 아마 아실 거고 저희가 1호를 만들게 된 거는 20년에 나다움 어린이책 사업이 멈추게 됐을 때 외부의 어떤 강압적인 그런 혐세들에 의해서 멈추게 되었을 때 이제 그거를 한 3개월에 걸쳐서 막 허겁지겁 정리를 하고 그냥 멈추기에 너무 컨텐츠도 아깝고 그리고 우리들이 그때 이제 가졌던 마음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어린이 책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해보자, 더 알리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것들을 고작 2년밖에 못하고 이제 멈추는 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책을 만드는 건 우리끼리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책을 만들기로 하고 그때부터 이제 한호 만들어 갔던 거고 다들 생업이 있기 때문에 이걸 뭐 다른 일들처럼 뭐 이렇게 일하듯이 하기는 힘들고 1년에 우리가 매번 그 새로운 책들을 다들 열심히 읽는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읽어왔던 것들을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묶어서 우리끼리 어떤 기준에 따라서 큐레이션한 어떤 추천 도서들을 매년 묶어내는 것 그리고 그 해에 주요하게 이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라는 어떤 주제들을 선정해서 이제 외부 그 선생님들 기고도 받고 그런 형식으로 앞에 기고문 뒤에는 이제 추천 도서 이런 형태로 1호에서 4호까지 나왔고요. 1호는 저희가 당연히 그때는 이제 저희 책 중에 한 거의 20권 가까운 책들이 그 2019년에 이제 금서에 휘말렸잖아요. 그래서 도서관이나 뭐 이런 데서 퇴출당하기 시작한 그런 게 시작이 됐는데 우리가 추천했던 책들이 그래서 금서 전쟁이라는 주제로 1호를 묶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 과거의 히스토리, 그러니까 오늘의 어린이 책 1호에는 그 전사들이 좀 많이 담겨 있고 또 그때 금서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내부 검열에 의해서 금서가 된 것도 있고 외부에서 그걸 또 이렇게 혐오의 시선으로 봤던 책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 놓은 게 1호고 2호는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1호는 빨강색이고 저기 보시면 2호는 노란색이잖아요. 다들 아셔가지고 저만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여기 나옵니까? 아우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못 봤네요. 네네. 그래서 2호는 이제 안전 노란색으로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요. 저기는 1호에는 그 예전에 199권을 나다움 어린이책에서 큐레이션을 했었고 거기에 추가가 좀 돼서 200권이 좀 넘는 책. 2호는 한 60권 좀 넘었던 것 같고 3호가 한 80권 됐나요, 선생님? 네,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3호는 그 당사자성. 그 청소년 어린이 청소년 당사자의 이야기를 담겠다라고 해서 3호를 냈고 이번 4호는 굉장히 예쁘죠. 갈수록 표지가 예뻐지는 느낌인데 이번 4호는 디지털 시민성이라고 해서 글을 모으고 또 추천 도서도 정했는데 작년 재작년 이제 디지털 딥페이크 범죄들이 많고 특히 어린이 청소년들이 이제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우리가 할 일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글들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1호에서 4호까지 소개를 좀 드렸고요. 저희들이 모이게 된 어떤 계기로 모이게 되었나요? 근데 아까 좀 많이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그렇게 나다움 어린이책이 시작을 했을 때 그 겨울에 사실 여기 계신 분 중에서 그러니까 처음에 나다움 어린이책의 위원으로 같이 하셨던 분이 김지훈 선생님, 그다음에 여기 서현주 선생님, 오늘 조금 늦게 오시는 김유진 선생님 이렇게 네 분이 아마 아주 그 초기에 그 우리가 기준을 정하고 그 26가지 질문, 뭐 10가지 범주, 3가지 가치로 했던 그 기준을 정하는 어떤 논쟁, 굉장히 심각한 토론 이런 데 같이 참여했던 선생님들이시고 그리고 굉장히 순차적으로 뭐 한 해 뒤에, 2해 뒤에 이렇게 한 분 한 분 들어오셔서 지금 이혜인 선생님이 작년에 들어오셔가지고 10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길고 지루한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면 나중에 질문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아유, 잘 들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이야기를 또 문 열어주시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잘 들었고요. 그 지금 남윤정 선생님께서 그 연대기를 쭉 들려주셨는데 조금 더 좀 세부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해요. 지금 최영현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고 계신데 저희가 매호의 주제가 있다. 그리고 저희 오늘의 어린이 책이 단순히 추천 목록만을 모은 목록이 아니라 항상 외부 필자의 원고라든지 특집이라든지 주제가 명확하게 있고 저희가 1년에 한 권씩 그 신간을 주로 검토를 하면서 그걸 같이 엮어내는 그 과정 선생님께서 3호까지 편집을 도맡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을 추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남정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준비한 얘기를 가로채는 것 같아요. 조마조마하고 있었는데. 네. 네. 네네. 저는 이제 그 나다움 어린이책 사업을 하던 때 2년 차 때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와서 들어오게 되었어요. 지금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이혜인 선생님 마지막에 들은 선생님 비롯해서 내가 왜 끌려왔지? 약간 어리둥절 이런 느낌으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놀고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소문을 듣고 이렇게 딱 와서 저는 그때 나다움 어린이책 사업 처음 시작할 때 여기 가까운 마포중앙도서관에서 뭔가 이렇게 아나운서가 사회를 보면서 이렇게 발대식 같은 걸 했는데 너무 신기하고 멋있는 거예요. 어린이책 관련 행사에서 아나운서가 사회를 본 건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와, 이 집단 대체 뭐지? 막 이렇게 궁금해하고 있었고 또 특히 여기에 무슨 어린이책을 선정하는 다양한 범주 기준들이 있는데 그런 어린이책 어떤 선정 목록에서 이렇게 엄정한 기준까지 가지고 이렇게 하는 목록을 별로 본 적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되게 일을 잘하는 집단이구나라고 막 신기하게 생각하고 하던 차에 어떻게 저도 들어오게 되어서 이렇게 손을 보탤 수 있어서 되게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나다움 어린이책의 어떤 빵빵한 재정 지원과 이런 거가 종료된 뒤에도 이제 떠나지 못하고 이거를 이어가자 이렇게 얘기가 돼서 뭐 그때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꼭 책을 내자가 처음부터 나왔던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방식을 고민하던 차에 책을 내는 게 가장 우리가 뭐 어린이책 이렇게 보고 즐기고 만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책 내는 게 가장 좋겠다는 쪽으로 얘기가 됐고 책의 형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잡지와 단행본의 약간 중간 형태 같은 걸 생각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 잡지 등록은 저희가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아서 참아하지 못하고 1년에 한 권 정도 저희가 다 뭐 말씀드렸듯이 각자의 생업이 있는 시간 그 사이에서 시간 이제 쪼개가지고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권 정도가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예 그렇게 잡지를 만들기를 했고 잡지에는 늘 이제 어떤 그 뭐 해마다 어떤 핵심 주제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저도 그런 일을 해본 편집자가 아니라 저의 주 종목은 한 40페이지짜리 그림책이기 때문에 네, 그런 잡지의 어떤 테마를 정하고 이런 일들이 좀 쉽지는 않았는데 선생님들이 워낙에 네, 브레인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늘 같이 어떤 계속 어린이 책을 읽어가시고 어떤 담론의 최전선에 계신 이제 뭐 김지은 선생님 비롯해 다양한 선생님들이 계셔서 이분들과 이제 막 같이 논의를 하면서 그 시대의 화두는 무엇인가, 그 시대의 어린이 책의 화두는 무엇인가, 또는 어린이 문화의 화두는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한호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맞는 어떤 내부 필진과 외부 필진의 원고를 이렇게 청탁해가지고 예, 책을 한 권 한 권 구성해 왔었어요. 1호는 아까 이제 저 빨간 책, 예, 여기 있는 빨간 책. 1호가 가장 두껍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전 3년 정도의 어떤 그 결과물을 집대성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 목록도 엄청 많고 200몇 권을 실었었죠. 그리고 원고도 제가 보니까 한 20꼭지가 되더라고요. 왜 그랬죠 그때? 네, 너무 야심찼어요. 막 그때 막 하고 싶은 말도 너무 많고, 네, 그래서 맞아요. 이 얼마나 이 필진이 빵빵한지 뭐 네, 한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1호 못 보신 분들은 이건 레전드입니다. 네. 약팔로 온 것 같네. 네. 네, 1호는 정말 그 시대의 어떤 금서라는 화두, 우리 나다운 어린이 책이 종료된 것뿐만 아니라 이게 전 세계 뭐 미국, 유럽 뭐 다 할 것 없이 금서에 대한 논란들이 계속 다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같이 보자라는 이제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그때 이제 이 나다운 어린이 책의 뭐 부정적인 면만 이제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이 책의 이 다양한 필진들을 구성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지금 이 다음 북클럽의 도서 목록은 10가지 범주에 입각해서 어떤 체계적인 어떤 그런 범주 하에 어린이 책을 선정을 하고 네, 그런 것들을 추천하는 되게 유일무이한 목록이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되게 어필을 하고자 표지에도 그 범주를 썼고요. 그리고 이제 책 구성도 그 범주에 좀 관련된 어떤 네, 원고들을 청탁해서 받았었고요. 그런 식으로 1권이 구성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1권을 너무 힘을 많이 들였더니 조금 힘들었어요. 그래서 한 1년 반 쉬었다가 이제 2호가 1년 반 만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매년 이제 3월 8일 무슨 날인지 아시죠? 여성의 날. 네. 3월 8일 맞춰서 내면 딱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 시기에 맞춰서 내려고 했는데 그래서 2호만 3월 8일에 나왔고요. 3호와 4호는 4월에 나왔습니다. 아마 그래서 매년 3월 8일을 목표로 하면 4월에 책이 나오겠구나라고 지금 그렇게 이제 감을 잡고 가고 있어요. 이런 저의 여유로움이 또 장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2호 노란 책은 안전. 그 시대 이제 그때 돌아보니까 코로나 시기 막 지났을 때고 정말 전생의 기억 같죠 코로나. 네. 근데 그때 막 끝났을 때고 그리고 뭐 러시아 전쟁, 러시아에서 전쟁이 막 터졌을 때였고 그리고 또 그때 또 무슨 일이 있었죠? 예, 이태원 참사도 일어난 또 다음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안전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고민하고 예, 그래서 이제 내부 필진 중심으로 이렇게 원고를 구성했었고요. 그 다음에 3호가 이제 당사자성. 저희가 1, 2호를 만들면서 우리가 약간 어떤 도구마에 혹시 너무 집중하고 있는 건 아닌가. 어린이와 어린이 책의 그 시작은 어린이잖아요. 네, 어린이 청소년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혹시 우리가 그동안 어떤 사업을 하고 뭐 그 사업과 함께 막 싸우고 뭐 이러면서 어린이를 잊은 건 아닌가 뭐 이런 고민들을 하기도 했고 그런 외부의 어떤 목소리도 듣기도 했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책에 어린이 청소년 당사자의 목소리를 최대한 실어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고민을 그때부터 이제 계속 하고 있기도 하고요.
뭐 어린이의 글을 실기 참 쉽지는 않았고 이제 청소년의 글 그리고 어린이와 함께 하시는 선생님이나 네, 활동가분들의 글 이런 것들을 최대한 싣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3호는 그렇게 구성을 했었고 특히 3호의 색이 보라색인 이유는 그때부터 우리가 네, 저기 그 범주 하나를 이름을 바꿨었어요. 네. 그 혐오 반대라는 키워드라고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젠더 다양성이라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어떤 범주로 만들어서 성소수자의 어떤 관련된 목소리를 담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강조하는 예, 그런 처음 시작을 한 호가 3호기 때문에 뭐 그런 의미를 담아서 보라색과 무지개로 이렇게 구성을 했었고 예, 마지막 최근 4호는 가장 좀 이제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전, 금서, 뭐 이렇게 당사자성 이렇게 되게 멋있는 화두를 던져왔는데 이제 또 그에 상응하는 묵직한 주제를 선정하기가 되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작년에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한참 할 때 가장 중요한 이제 어떤 화두가 저기 디지털 성폭력이나 그 딥페이크 문제 뭐 이런 부분들 가장 고민하고 있었는데 또 어느 순간 되니까 뭐 탄핵 전국으로 모든 게 또 소용돌이처럼 네, 빨려 들어가기도 했었고요. 네. 그래도 뭐 저희가 이런 어린이 책과 힐링, 뭐 또 미디어 리터러시, 또 뭐 불안 세대 논란, 뭐 이런 것들 계속 하면서 어떤 구성을 하다가 예, 마지막에 디지털 시민성이라는 주제 하에 예, 여러 외부 원고를 섭외해서 또 1호에 이어 이제 가장 또 외부 필진이 빵빵한 책으로 4호가 구성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아직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네, 책을 파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계속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어린이 책을 가장 활발히 뭐 쓰고 만들고 보고 뭐 비평하시고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시대 화두를 이렇게 고민하고 그걸 담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또 그런 제안들을 적극적으로 해주셔도 저희가 5호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기나긴 말씀하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이게 어쨌든 4호까지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할 얘기들이 계속 쌓여 있어서 이걸 또 같이 터놓는 자리다 보니까 이게 힘차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다음 질문은 저희가 이제 작년에는 부산국제도서전에 이제 부스를 내서 나가기도 했고 그리고 매년 이제 제주북페어를 나가서 이제 그 독자분들을 만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서점을 운영하니까 서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이제 오늘의 어린이책 소개할 때 좀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어떻게 이 도서들을 선정하느냐 그 과정이 너무 궁금하다라고 말씀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가 사실 10명이잖아요. 10명인데다가 아까 최현경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10가지 범주 내에서 26가지 질문에 해당하는 그런 책들을 고르다 보니까 사실 매년 이렇게 책을 고르는 게 또 쉽지가 않고 또 정말 신간이 정말 쏟아지듯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걸 이제 다 살펴보고 또 이 안에 어떤 도서들을 추천해야 되는지 이걸 담아내는 게 쉽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신 것 같아서 그 질문을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네, 김지은 선생님께 대답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도서 추천의 선정 기준, 실제 과정이 어떤지 좀 들려주세요. 네, 저는 이 오늘 어린이책 이제 시작하기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좀 긴 멤버 중에 한 명인데요. 그 처음에 이 책에 대한 상은 아주 간단했던 것 같아요. 그냥 너무 그 당시에 2015년에 다 기억하시겠지만 수많은 어린이와 청소년 또 여성들이 자신이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고 또 그 흐름 속에서 이제 이 책이 탄생했기 때문에 좀 절박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책을 선정한다는 건 그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일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꾸준히 안정적으로 좋은 책을 소개할 수 있는 틀을 만들 것인지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저희들의 제일 큰 고민이고요. 이제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많은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사회학 하시는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저희가 또 뭐 연구 세미나 같은 것도 중간에 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10가지 범주라는 것이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 이 범주가 맞느냐 틀리느냐 가지고 너무 회의를 많이 해가지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렇게까지 회의를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 만큼 회의를 했고 그 점에서 이제 남윤정 대표님이 굉장히 집요한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26가지 질문을 이제 이 책을 보신 분들은 다 읽어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표지에 보면 10가지 범주가 나오는데 범주는 제가 읽어볼게요. 주체성, 몸의 이해, 일의 세계, 가족, 사회적 소수자, 표현, 젠더 다양성, 사회적 인정, 안전, 연대 10가지 범주고 책을 보시면 뒤에 추천하는 데마다 이렇게 그 범주가 바뀔 때마다 색지가 들어 있어요. 그럼 그 색지에 주체성 그러면 첫 번째 질문 인물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자기 발견과 성장을 추구하나요? 2번 인물이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자아를 찾아가나요? 3번 인물의 개성이 성별 고정관념으로 결정되지는 않나요? 이게 다 비슷한 말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열심히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씩 다 다른 얘기고요. 이렇게 10개 범주에 이제 어떤 데는 질문이 뭐 3개, 어떤 데는 2개 이렇게 있어서 26가지 질문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걸 이 스케일을 만들어 놓고 처음에는 이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해당할 만한 책을 찾는다. 이게 1호 때 느낌이었어요, 저희가. 왜냐하면 아주 많은 책 중에 처음으로 이런 종류의 책을 가이드하는 걸 얘기를 하는 제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2호부터는 저희가 1차 했던 것을 약간 뒤집은 방향으로 최근에 나온 2년간 나왔던 또는 3년간 나왔던 그때마다 기간이 약간씩 다르긴 한데요. 지금은 대략 한 2년 정도 이내의 작품들을 보고 있고 또 저희가 놓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놓쳤는데 후에 발견됐는데 꼭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품들을 오히려 작품을 먼저 보고 이 작품을 꼭 추천하고 저희 오늘의 어린이 책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저희의 범주나 질문에 어디에 해당하는가 이걸 이제 역순으로 오히려 고민을 하거든요. 요즘은 그래서 이제 좋은 책이 나오면 이 책이 우리의 리스트에 목록에 들어가면 좋은 책인 것 같은데 동의하시는지 이런 걸 같이 회의를 하고 여기에 들어가 이게 어디에 바구니에 들어가면 좋을까 그걸 같이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 26가지 질문에 혹시 특별하게 더 돋보이는 그런 책인지 아니면 또 거기에 좀 저어되는 부분이 있는 책인지 이런 걸 같이 검토한 뒤에 저희가 이 책에서 밑에 보시면 추천 책 밑에 해시태그가 있어요. 그래서 해시태그도 처음엔 없었는데 이제 해시태그를 만들어서 한 권의 책을 놓고 이 책이 큰 바구니는 어느 바구니에 담겨 있는지를 보시고 뭐 주체성 바구니 안에 병풍 접지 관계 양육 성장 이게 지금 김효은 작가의 그림책 내가 있어요에 대한 해시태그거든요. 그러면 뭐 그 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물성을 이해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그 책이 주체성 중에서도 특별히 뭐 양육자와 어린이의 관계 속에서의 어린이의 주체성, 뭐 양육자의 주체성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든지 그런 걸 확장해서 알 수 있도록 해시태그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저희는 4권 했지만 저희의 이제 목표가 계속 잘해서 꾸준히 이 해시태그가 누적이 되면 훨씬 다양한 그 스펙트럼으로 어린이 책을 조명할 수 있겠다. 지금 그렇게 큰 꿈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걸 정하는 과정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그 궁금해하시는데 사실 이런 종류의 선정 기준은 일단 선정위원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의 공부가 깊어지면 저희 기준이 훨씬 더 섬세해지고 정확해질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저희의 기준만으로 정한다고 볼 수 없는 게 이제 저희는 약간 안테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각자 속해 있는 그 활동 분야에서 또 이런 책이 참 좋은데 오늘의 어린이 책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토론 그룹들이 다 있죠. 뭐 교사 그룹도 있고 또 시민 활동가 그룹도 있고 작가 그룹도 있고 뭐 편집자 그룹도 있어요. 그러면 그 그룹에서 레이더를 이렇게 펼쳐가지고 여러 가지 책을 추천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그럼 저희가 또 같이 검토하고 토론도 하고 그래서 이제 10사람이 모여서
첫 번째 기준은 저희가 이것을 추천할 만한 책인가, 이 26가지 스케일에 비추어 볼 때 어떤 분이 보시더라도 아 좋다라고 할 만한 책인지, 그게 제일 큰 기준인 것 같고요. 이제 그리고 섬세하게 들여다 봅니다. 그래서 뭐 비슷한 그 주제를 다룬 책이 이미 여러 권 나와 있는데 어떤 대체 불가능한 독창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도 계속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 국내와 국외서가 있는데요. 국내 국외서에 어떤 차별을 두지는 않는데,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국내서가 국외서와 거의 겹치는 어떤 역할을 하는 책인데, 그 책이 국내서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구체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막 몇백 권씩 선정하기가 어려우니까 국내서가 약간 더 먼저 선정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인물 이야기 같은 그런 넌픽션 북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능하면 책의 만듦새가 약간 아직 완성도가 낮더라도 더 많은 인물이 소개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약간 기준을 완화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의 만듦새라는 건 상당히 까다로운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뭐 표지의 디자인부터 어린이가 이걸 손에 쥐었을 때 정말 읽고 싶은 그런 일러스트레이션인가, 뭐 이런 것을 다 보게 되는데, 일반적인 좋은 책의 기준 다 보는데 선생님들이 보시기에 아 이건 오늘의 어린 책이 들어있는데 책이 약간 덜 예쁜 것 같다든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더라도 책의 내용이 더 많이 소개되어야 한다고 하는 주제를 담고 있을 때는 약간 이렇게 그 어떤 좀 완화한다고 그럴까? 예, 더 너그럽게, 더 넓게 이렇게 보는 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청소년 도서나 또 양육자들이나 이 비청소년들이 함께 볼 수 있는 책도 같이 소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중심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책을 이 전체 비중에서 많이 선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그런 부분을 늘려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점 같은 경우는 저는 이 책을 보시는 독자 여러분이 많이 제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저희가 뭐 예를 들면 장애 어린이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선정할 때 분명히 장애 어린이의 가족, 뭐 양육자, 교사들의 목소리도 당사자의 목소리들이기 때문에 실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런 얘기들을 주변에 이런 좋은 책이 있다. 저희는 아무래도 어린이 책 기반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라서 이제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언제든지 저희 뭐 그 인스타그램도 있고요. 그런 데에다가 제보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어린이 책이 10사람이 그냥 선정하는 책이 아니고 이제 저희가 그냥 레이더가 되어서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뭐 비판도 해주시고 아 이건 좀 기준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도 좋고 그런 책들이 이제 다 모여가는 좀 그런 허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볼로냐 도서전 2025년에 지금 최영경 선생님 다녀오셨는데 제가 여기서 저는 가진 못했는데요. 그 도서전 세미나에서 했던 얘기들 같은 걸 계속 따라서 보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정말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있구나라고 느끼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G북에 대해서 소개하는 세미나가 열렸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탈리아의 볼로냐 대학교에서 유럽 연합 안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G북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8살에서 한 10살, 뭐 10살에서 13살, 14살에서 18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3그룹 정도, 4그룹 정도를 나눠서 그 그룹별로 G북을 소개하는 세미나가 열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G북이 뭔가 했더니 젠더 포지티브 교육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혐오 반대를 지금 젠더 다양성으로 바꿨는데 우리가 그 젠더 포지티브가 왜 중요한가를 그 세미나에서 이제 발제문 그냥 짧게 앞에 있는 발제 요약을 봤더니 다양성을 스스로가 인정하고 그걸 그냥 어떤 자신의 방어적인 태도로 맞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이렇게 다양하고
그러니까 나는 참 멋지구나. 그래서 자신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가지도록 어린이를 안내하는 일이 책에서 아주 중요하다. 지금 현대 책에서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세미나가 열렸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아, 우리가 하고 있는 일도 젠더 포지티브 교육이다. 또는 그런 방향의 활동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책을 출간했고 나다움이라는 그 전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그런 방향으로 책도 잘 어울리는 책이라고 생각해서 펴냈는데 왜 여기 선정되지 않았느냐 이런 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저희가 이 나답다든지 아니면 뭐 나에 대한 긍정을 한다든지 여기 이제 있는 이 10가지 제목은 다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이런 말에 해당한다는 게 가장 큰 기준은 그 목적을 실행하기 위해서 책이 희생되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목적을 잘 드러냈다 하더라도 책이 먼저지 그 목적이 먼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저희가 목적이 먼저면은 이런 오늘의 어린이 책을 하지 않고 오늘의 어린이 문건 이런 걸 만들겠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책으로서의 완성도가 제일 먼저고 우리가 어디에 가서 어린이들한테 주어도 아이들이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책이어야지만 목적이 저희랑 같이 동행을 하는 책이라 하더라도 선정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제 어린이 책 관련 여러 그룹에 있는 분들을 만날 기회가 많은데 목록을 달라고 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지 목록을 달라 이 얘기를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 이 책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굉장히 마음이 좀 편안해졌어요. 그래서 오늘의 어린이 책 플러스 알파. 그래서 오늘의 어린이 책에 있는 책을 일단 한번 좀 살펴보시고 그 책만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책이 기본적으로 몇백 권은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다른 책들에 대해서 여기서 넓혀서 생각해 보시면 좋은 책의 그 목록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권에 보시면 맨 마지막에 찾아보기가 있는데 오늘의 어린이 책 1부터 4까지 가나다 순으로 어떤 책이 들어갔는지가 다 들어있어요. 저 이거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이거를 만든 자가 좋아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 책을 늘 수업에 가지고 가요. 그래서 수업을 하다가 이거 이런 종류의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무슨 책이 있었지라고 할 때 이 찾아보기를 보면 책이 쫙 나와요. 그럼 이제 그 중에서 이런 책들이 있는데 이것도 보시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또 이 오늘의 어린이 책을 갖고 다니시면 너무 좋은 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창작자들하고 스터디를 하거나 뭐 합평 스터디나 아니면 창작자 워크숍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럴 때 어떤 기준으로 합평을 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는데 여기 보면 그 26가지 질문이 저희가 막 만든 것 같지만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을 가지고 한번 텍스트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다시 아이디어가 솟아오르면서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창작자한테도 글이 잘 안 써질 때는 26가지 질문을 들여다보면서 고민해 보세요. 이렇게 가이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기준인 거죠, 저희들한테.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이 세미나 하러 온다고 학생들한테 얘기하면서 학생이 아주 좋은 얘기를 하나 해줬어요. 저희는 제가 학생을 이제 16주를 가르치면 4분의 1 동안은 계속 어린이 존재에 대한 얘기만 하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와 청소년이 어떤 존재인지 이걸 계속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이제 창작을 하는데 선생님이 너무 지겹게 계속 다양성 얘기를 해가지고 정말 그게 뭔지 모르겠더라. 그래서 그게 뭔지 모르지만 중요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대요.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지난주 이번 주부터 작품을 읽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작품을 읽는데 작품을 하나 읽을 때마다 저게 다양성이구나. 저게 다양성이구나. 이런 게 작품에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스케일을 가지고 작품을 보는 거 그러니까 틀이나 시야를 가지고 보는 게 꼭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닌데요.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의 기준은 선생님 이 활동하시는 모든 선생님, 경험한 어린 당사자들의 생각이 기준입니다. 네. 자랑을 살짝 선생님이 많이 해주셨지만 또 덧붙이면 저희가 이제 매년 출간된 신간을 검토를 해마다 하잖아요. 근데 진짜 이제 국내에서 이렇게 아까 포지티브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갖고 괜히 이게 저희 작업에 영향도 있지 않나 하는 어깨를 또 약간 조금 더 으쓱해 보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서 진짜 좋은 책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반갑고 좋더라고요. 저도 책을 소개하는 입장에서 네, 그렇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까봐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실제로 할 때 카카오톡 단톡방, 구글 공유 스프레드시트, 줌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구글에 거기다가 막 올려놓고 거기다가 뭐 반대 찬성 뭐 좋다 뭐 그런 부가적인 설명을 달아서 거기서 몇 명 이상 추천이 되면은 자동으로 이제 추천이 되고 또 서평을 쓰면서 걸러지기도 하고 뭐 그런 과정을 실제로 매년 저희가 연말이 가장 바쁜데요.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올해 4호에 처음 참여하신 이혜인 작가님한테 좀 마이크를 들어보려고 하는데 사실 작가님이 그 올해 처음 책 작업에 참여를 하셨지만 사실상 계속 함께 해오신 것과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호에 또 특별하게도 처음으로 이제 만평이 들어가서 저희의 그 책이 굉장히 더 다채로워진 그 느낌, 그림 하나가 삽입되는 게 굉장히 크더라고요, 역시나. 그래서 어떻게 그 이전에 독자로서 계실 때와 함께 책 작업하시면서 좀 달라진 느낌이나 그런 소감들 좀 자유롭게. 네. 네, 저는 그 올해 필진으로서는 네, 이제 이번 만평입니다. 저는 이제 필진으로서는 이번 4호에 처음으로 참여했는데 사실 오늘의 어린이 책과는 그 전부터 좀 인연이 있었어요. 이제 아까 남윤정 대표님이 말씀해주신 2019년 그때 오늘의 어린이 책이었던 이제 그때 좀 자본을 뒤에 업고 나다움 어린이 책이었던 시절에 그때 이제 제가 나다움 어린이 책 지도를 만드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 지도는 최민지 작가님이 작업하시고 두 번째 지도를 제가 작업했었던 건데요. 이 작업이 끝나고 공개가 되자마자 바로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인가 언론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 혐오 세력들 외부의 그런 압박에 의해서 정말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잠깐 이 모든 작업이 정말 삭제되는 경험을 저희가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까 작업을 했던 사람 입장으로서 허거덩 내가 이렇게 힘들게 작업했는데 모두에게 이렇게 보여줄 수도 없고 어떡하나라는 안타까운 생각을 막 하고 있었는데 결국 선생님들께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이렇게 되면 그냥 자본 없이 우리끼리 독립군처럼 주체적인 주체로서 가자 하고 이제 오늘의 어린이 책이랑 이제 새로운 크루로 이제 책이 탄생이 된 거죠. 그래서 그 후에 1호, 2호, 3호는 저는 이제 그냥 뭐 펀딩하는 독자로서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가 작년 이제 이맘때였겠네요. 3호 이제 출간 북토크를 하는 때였는데 남윤조 선생님한테 뭐 갑자기 DM이 왔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혜인 쌤 잘 지내시죠? 저 이번에 3호 북토크 하는데 한번 오세요. 정말 강력하게 해서 저는 네 가겠습니다 하고 갔죠. 그래서 북토크 들으면서 그렇구나 하다가 이제 윤정 쌤이 북토크 끝나고 나서 다음 호부터 함께 하시자고 갑자기 영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으로 처음에는 분명히 뭐 혜인 쌤 이번에 처음이시니까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편하게 뭐 이러시는데 저희가 4호 이제 활동 시작하고 가장 처음 갔던 게 부산이었죠. 그래서 부산에서 열심히 이제 부스 활동도 같이 하고 부스 활동이 끝나고부터는 아주 치열한 회의가 또 새벽 2시까지 이어집니다. 잠도 이제 재우지 않으시면서 이건 취업 사기다 생각을 막 하고 그렇죠. 심지어 취업 사기도 아니네요. 그러면 그 선생님들과 막 이렇게 치열하게 우리 질문들에 맞는 어떤 좋은 어린이 책을 선정할 것인가 회의를 하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뭐 서현주 쌤이 저희 뭐 단톡도 사용하고 뭐 구글 시트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을 합니다라고 했는데 여기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말해 보자면은 또 저는 특히나 이제 저는 본업은 또 그림책 작가니까요. 아까 창작자로서의 그런 당사자성이 있는 관점에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정말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몇백 개의 그에 출간된 책이 올라와요. 선생님들이 각자의 이유로 이 책은 이래서 여기 카테고리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책은 이런 카테고리, 뭐 저런 카테고리 아주 고민이 되네요. 올려주시면은 이제 아무래도 모든 그 책들을 선정할 수는 없고 카테고리별로 그래도 이 정도 범위 내로는 줄여야 합니다.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약간 이상형 월드컵 같기도 합니다. 둘 중에 무엇을 골라야 하는가? 그럼 그럴 때는 이번에 너무 여기 출판사 비중이 높지 않나요? 뭐 사실 이런 기준도 들어가기도 하고 너무 뭐 외서의 비중이 높은 것 같아요. 뭐 이런 비중까지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막 줌 회의도 저희가 막 4시간, 5시간씩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또 선생님들의 정말 이 살아있는 비평을 듣고 있노라면 또 창작자로서 입장에서는 저거 나한테 하는 소리 하면서 되게 막 찔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했어요. 맞아. 작품을 만들 때 그래 사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갔어야 했는데 맞아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보완이 필요했는데
저도 평소엔 작가지만 그래서 이렇게 필진으로서 책 선정을 할 때는 잠깐 거기에서 이제 한 걸음 옆에 나와서 조금 더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달까요? 그래서 아까 지은 쌤이 말하신 것처럼 사실 뭐 이 자리에 창작 워크숍이나 그런 뭐 지망생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이 질문들이 굉장히 창작에 있어서도 좋은 기준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저도 실제로 이렇게 선정 작업을 하면서 정말 굉장히 많은 공부가 됐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이번 4호에서는 만평으로 참여를 했잖아요. 저는 원래 4호에서 원고를 딱히 쓰겠다는 생각은 없었는데 또 남윤정 쌤이 혜인 쌤 또 이번에 데뷔인데 뭐라도 하나 하셔야죠 하고 또 이제 원고를 뭐라도 하시라. 그래서 저는 또 허거덩 뭐하지 상태에 빠진 거죠. 그럼 혜인 쌤 고민되시면은 혜인 쌤 그럼 원래 그림을 그리시니까 뭐 그림 일러스트 쪽을 살려보시면 어때요? 라고 해서 그럼 저는 만평을 한번 가보겠습니다라고 해서 만평을 그리게 된 거죠. 만평이 하겠다고 잡고 막 콘티도 잡고 하면서 저는 정말 만평 작가님들을 존경하게 됐습니다. 저도 이제 주작업이 40회짜리 그림책 이제 뭐 20장 내에 서사를 쌓는 게 본업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만평은 정말 짧은 컷에 뭐 한 페이지 길어봤자 한 장 안에 내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다 전달하고 근데 그 와중에 뭐 풍자라던가 이런 것도 들어가 있어야 하고요. 그런 것을 다 짜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이번 만평을 그리면서 좀 제가 집중했던 거는 일단 가장 큰 거는 피해자가 수동적으로 보이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되게 컸어요. 물론 이 디지털 성폭력이라는 그런 폭력을 통해서 피해자들이 분명 좌절하고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은 이게 단순히 피해자 포르노처럼 보이지 않았으면 하는 점이 컸고 그것보다는 이런 가해자들의 폭력적인 것이 더 드러났으면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특히 사실 이런 디지털 성폭력의 주체가 10대 비중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림에도 같이 표현을 하고자 했고요. 그리고 또한 이 피해자들이 연대와 서로 좀 그래도 보듬어주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마지막에 분명히 전달하고자 했고 그것을 위해서는 분명히 법적인 처벌, 확실한 그런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할 것을 이제 함께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또 TMI를 하나 더 말씀드려보자면은 이거 작업할 때 제가 이제 이런 보통 딥페이크 이런 게 텔레그램 통해서 공유가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런 사례들을 많이 찾아보느라 뭐 뉴스 기사 이런 거 검색도 했지만 제가 실제 막 대화 창 검색을 막 해서 막 들어가 보기도 했거든요. 그들의 언어를 보기 위해서 정말 너무 심연을 바라본 느낌이라 너무 힘들었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그래도 이렇게 저희 4호 디지털 시민성이라는 주제에 제 만평으로 조금이라도 좀 더 알차게 채워졌다니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저희도 책 나오고 지금 다 같이 만나는 자리가 처음이거든요. 작가님의 생생한 고통을 옆에서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어렵게 또 한 페이지를 완성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또 들을 수 있었네요. 네. 다음 질문으로는 저희가 3호부터 해외 저자들을 직접 만나서 저희 이제 기획위원 선생님들이 직접 만나서 인터뷰하는 코너가 본의 아니게 생겼어요. 그래서 4호도 자연스럽게 이제 버나뎃 그린 작가님을 이제 섭외하게 되셨고 같이 이제 인터뷰를 직접 호주로 가셔서 진행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저자를 섭외하고 인터뷰 과정을 어떻게 해나가는지 뭐 소감 그런 후기가 궁금하다는 질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4호에서 버나뎃 그린 작가님을 만난 윤아름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연 쌤이 본의 아니게 진행하게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 그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뭐 이제 인터뷰를 해보자 뭐 기획회의에서 같이 의논해서 이제 결정을 하고 추진을 한 게 아니라 3호 때부터 좀 뭔가 우연히 만들어지게 된 것들이 있는데요. 3호 때는 이제 남 대표님이 독일에 가셔서 프라우케 앙일 작가님을 만나셨는데 그것도 미리 약속하고 간 게 아니라 그냥 독일 친구네 집에 놀러 가셨다가 동네 도서관에 가서 사서 선생님께 혹시 이 동네 뭐 어린이 책 작가님 안 계실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사서 선생님이 그 작가님 이 동네 사신다 해가지고 이제 갑자기 이제 네. 예, 그래서 갑자기 이제 만나게 돼서 인터뷰까지 하시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호주에 가서 버나뎃 그린 작가님을 만나고 왔는데 좀 여러 가지에 흩어져 있던 사건들이 이 인터뷰 하나로 좀 이렇게 모이게 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돌아봤더니 버나뎃 그린 작가님이 쓰신 책이 이제
누가 진짜 엄마야라는 책이고 본인이 이제 레즈비언 커플로서 두 딸을 키우면서 이제 생각했던 것, 경험했던 것들을 이제 작품으로 담아내셨어요. 그게 저희 책 1호에 소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책을 좋아해서 이제 매년 아이들이랑도 읽고 하는데 특별히 작년에는 5월 17일이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인데 그걸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저희 전교조랑 성소수자 교사 모임이 같이 좀 성소수자 인권 친화적인 교육 자료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무지개 배움 꾸러미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이제 교육 자료를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좀 성소수자 가족, 그다음에 당사자들이 나오는 어린이책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렇게 찾고 이제 리스트업을 하면서 사실 국내에 이제 소개된 책들이 많긴 하지만 출판사에서 소개하실 때는 아무래도 한국의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전면으로 내세우기보다는 약간 살짝 가리고 뭔가 따뜻함, 아름다움, 사랑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딱 열어보면은 이게 이런 책이었어라고 하게 되는 이제 성소수자 인권을 성소수자를 다룬 책이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소개가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누가 진짜 엄마야 책이 이제 너무 좋은 책이니까 그러면 이 출판한 곳에서는 또 이 책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 좀 궁금해서 제가 출판한 출판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스크리블 출판사였는데 들어가 보니까 이 책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어린이 활동지도 있고 뭐 작가님 소개도 있고 해서 제가 좀 유심히 보고 그 활동지는 또 번역을 해서 선생님들께 나누고 어린이들이랑도 같이 해보고 했었는데요. 그 출판사 들여다 보니까 국내에 소개된 작품들도 많이 있었고 또 우리나라의 김효은 작가님 책이 호주에서 출판될 때 또 그 출판사에서 됐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출판사구나 이렇게 작년에 이제 머릿속에 한번 입력이 됐어요. 그 5월에. 그러고 나서 이건 또 한편 이제 저랑 이제 여행 짝꿍이자 전교조 활동 동지 모글리 쌤이랑 같이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모글리 선생님이랑 이제 매년 올해는 어디 여행을 가볼까. 근데 한번 여행 가면 이왕이면 그래도 뭔가 퀴어 문화축제라든지 이렇게 한국에서 경험하기 힘든 것들 좀 이렇게 찾아가 보자 해서 좀 일부러 시기 맞춰서 찾아가고 있고 그래서 재작년에는 타이완 퀴어 퍼레이드 기간에 이제 갔던 이야기를 3호에 잠깐 쓰기도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러면 이제 어디를 가볼까 하는데 저희가 오늘도 구르는 중 쓰신 김지우님의 SNS를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멜번에서 퀴어 축제 가셨던 것을 이제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여기 재밌어 보인다. 우리 여기 가볼까 하고서 이제 그래 우리 멜번에 가자. 그래서 비행기 표를 예약을 해놨었어요. 작년 한 여름쯤에.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저희가 작년에 부산 국제 어린이 도서전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부스 활동을 하고 이제 마지막 날이었는데 찾아보니까 12월 1일이더라고요. 마지막 날 저는 이제 며칠 동안 있으면서도 스크리블 출판사가 거기 오신지 몰랐어요. 저희 부스만 지키느라고. 근데 이제 저희가 당시에 우리 집에 놀러와 책도 이제 전시하고 무지개 깃발도 이렇게 달아놓고 하니까 그 출판사 편집자께서 오셔가지고 되게 반가워하면서 우리 뭐 이런 데서 왔다 하면서 이렇게 딱 명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판사 이름은 제가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주소를 보니까 멜번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멜번인지 몰랐거든요. 그게 호주에 있다는 것만 알았죠. 멜번? 그래서 나 이번에 가는 그때가 12월 1일이었는데 나 1월에 가는데 혹시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빨리 이메일을 보내봐라. 가면 만나줄 거다 해서 이제 찾아서 버나데 그린 작가님께 메일을 보냈더니 너무나도 흔쾌히 반가워하시면서 환영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동네에서 만났는데 이제 뭐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이제 책에 다 있고 아까 이제 김지은 선생님도 이제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세상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랑 같은 목소리로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생생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요즘 세계 어린이 책의 키워드는 다양성이다 이런 걸 김지은 선생님한테만 듣지 직접 세계에 가서 듣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맞아 좋은 거지 이러면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작년에 그 독일에서 만났던 앙헬 작가님도 그렇고 이번에 만났던 버나데 그린 작가님도 그 어린이 책의 다양성이 왜 중요한지 그것을 이제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좀 여러 사람이 했던 이야기들이 주변에서 이렇게 에코로 막 울리고 몸은 다 각자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다 한 곳에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좀 감동이 있었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또 중요한 일이구나. 좀 더 용기를 가지고 해야겠다. 되게 좀 응원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저희 책을 설명해드렸더니. 그래서 그랬고 또 엄청 환영해 주시면서 다음 날 따로 이제 뭐 드라이브 시켜주시겠다고 해서 따로 또 만났어요. 그래서 동네에 뭐 어릴 때부터 가시던 뭐 동네 마켓이 있대요. 토요일 마켓이. 그래서 가보자 해서 오래요. 그래서 시내에서 한 30분 전철 타고 갔어요. 근데 저는 거기 있는 줄 알았더니 또 그 작가님의 차를 타고 1시간 동안 또 엄청난 시골로 또 간 거예요. 근데 그때 따님도 데리고 나왔어요. 10대 따님, 그 책의 주인공인 따님도 데리고 오셔서 이제 같이 이야기 나누고 이제 좋은 시간을 많이 나눴는데요. 그래서 좀 호주 동성원 복지화 역사를 찾아보니까 사실 오래 되지 않았어요. 2004년도에 첫 발의가 있었고 그로부터 15년 후인 2019년도에 동성원 법제화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15년의 세월 동안 22번의 발의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좌절된 그런 역사들이 있었고 그래서 좀 보면서 우리도 우리나라에서는 동성원 법제화 관련 발의가 2023년에 장희영 의원이 처음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 빠르면 10년, 늦으면 20년 후면 될 수 있을까? 또 뭔가 좀 희망이 생겼달까요? 네. 그래서 당시 이제 호주에 가 있을 때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막 탄핵 광장에 이제 사람들이 모이고 했던 때라서 사실 좀 희망을 갖기 힘든 그런 시기가 우리가 이제 겨울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정말 우리에게 이 한국에 희망이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 호주에서도 그 힘든 시기들이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도서 검열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있지만 그 사람들의 목소리는 오히려 더 작아지고 지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지금 커졌기 때문에 또 우리 또 앞으로 좀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계속 말을 한다면 우리의 목소리가 계속 커진다면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용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좀 책의 내용에 집중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이번에는 조금 이제 분위기를 바꿔서 저희가 책을 이제 만들고 나서 그러니까 나다움 사업이 끝나고 오늘의 어린이 책 1권 빨간 책을 가지고 저희가 어떤 일종의 보따리 장사처럼 실제로 그 부스에서 책을 파는 그 자영업자의 그 삶 그것에 대해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저희가 매번 3월 8일을 목표로 하지만 어쩌다 보니 항상 4월에 이제 출간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4월에 제주에서는 항상 제주 북페어가 열려요. 4월 첫째 주 보통 주말에 열리는데 정말 저희가 운 좋게도 죄송합니다. 오늘의 어린이 책 155를 가지고 제주 북페어에 그때부터 참여를 했고 4년 동안 계속 부스를 열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다녀왔는데 이번에 그 제주 북페어 가보니까 거기 주최하는 사서 선생님들께서 금서와 어린이 책에 대한 코너를 꾸며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북페어는 굉장히 좀 특별하고 그런데 그것에 대한 좀 제주 북페어 우리가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그 좀 자세한 이야기를 신수진 선생님께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제주도민 신수진이유다. 네. 네. 제주 북페어가 이제 벚꽃 필 때쯤에 제주시에서 이제 제주 종합 경기장 공간을 이용해서 열리는데요. 저희가 이제 매번 여성의 날을 맞춰서 하려고 하지만 이번에도 원고 마감이 된 게 이제 2월 중순이었고요. 그래서 3월까지는 진짜 어떻게 해도 너무 힘든 상황이고 그렇다면 서울도서전에 맞춰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제주 북페어가 그 우리를 채찍질하는 이제 마감일로서 기능을 해준 게 4년째인데 이 제주 북페어는 독특한 게 이제 북페어라고는 하지만 뭐 저작권이 거래되거나 그런 어떤 전문가 집단이 모이는 비즈니스 장소는 아니고 사실은 북페스티벌에 가까워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제주 북페어가 독특한 점은 이게 이제 제주도의 사서 선생님들이 기획을 한 행사이고 굉장히 공공성이 강한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의 도서전에 나가면은 부스 한 개당 얼마 이렇게 참가비를 받아서 돈을 많이 내면 부스가 커질 수 있거든요. 근데 제주 북페어는 큰 출판사든 아니면은 1인의 독립 창작자든 간에 그냥 책상 하나만 줘요. 네. 그리고 책 종수가 너무 많다거나
지역성과 관계가 없다거나 그러면은 참가 못해요. 예,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올해는 좀 재미있게 거기서 떨어진 창작자와 출판사들이 제주 북페일이라는 네, 어떤 얼터너티브 행사를 근방에서 기획하는 그런 재미난 일도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그 도서전을 공공에서 기획하고 또 시민들이 이제 뭔가 좀 이제 상업 출판하고 관계 없는 그런 독특한 책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시러 일부러 오시는 축제가 됐고요.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비슷한 책 축제들이 이제 기획되고 있는 걸로 압니다만 아마 제주 북페어가 그런 공공의 성격과 굉장히 비자본주의적인 돈은 안 받을 테니까 그냥 똑같이 네, 1m 20cm만 쓰는 공평한 그런 시스템으로 좀 뭔가 이제 기회를 다른 데서 얻지 못하는 그런 출판사나 창작자들에게 기회를 열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아마 이제 계속 13년째 제주도에 살고 있는 도민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막 열심히 영업을 하고 있으면은 이제 같이 책 읽는 이제 활동가들하고 이제 양육자들 그리고 교사하고 사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오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서 뭔가 이제 사람들에게 권하고 교육할 수 있는 자료, 독특한 자료들을 일부러 이렇게 메인으로 캐치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또 이제 퀴어 축제 운영하시는 분들도 따로 부스를 내서 참여하시고, 그래서 이제 뭔가 서로 그 자리에서 어떤 연대의 느낌과 우리가 그렇게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어쨌거나 작게 세상을 좋은 방향으로 1cm씩 밀고 있구나. 네, 그런 어떤 연대의 그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자리여서 너무 좋은 것 같고 항상 네. 그 힘을 얻고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이제 특히 김단호 작가님 책을 저희가 펼쳐놓고 있으면은 나 이거 학교에서 읽었는데 이러면서 안 물어봐도 돼 아는 채를 하고 가요. 그러니까 관객하고 부스하고의 거리가 상당히 가까워서 어린이들이 뭔가 이렇게 으쓱으쓱하면서 나 이 책 아는데 이러면서 아는 채 하면은 또 여기 작가님 있는데 막 이러면은 또 굉장히 좋아하고 사인 받아가고 또 이제 어른들이랑 또 이렇게 대화 나누는 거를 즐기는 어린이들이 우리 부스에 유난히 많은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아마 저희가 어린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진지하게 대화를 해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책 좋아하는 어린이들을 현장에서 만나서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들이 어린이들에게 그래도 환영받고 있구나. 양육자들이 좋아해 주시는구나. 선생님들이 자료를 얻기 위해서 공휴일을 일하러 여기까지 이렇게 오시는구나. 이런 생생한 어떤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자리여서 이번에도 즐겁게 참가하고 왔습니다. 네.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벚꽃 필 때 제주 북페어에 놀러 오시길 바랍니다. 저도 3년을 뭔가 어떻게 한 번은 책방 부스로 나가고 두 번은 이제 오늘의 어린이 책 부스로 이렇게 따라서 나갔는데 제가 진짜 놀랐어요. 여기 자영업자 저밖에 없잖아요, 지금. 정말 여기. 책을 너무 잘 파셔서 진짜 가서 기술을 약간 배우고 오는 약간 유학생의 마음으로 제주를 지금 3년째 다녀오고 있거든요. 진짜 너무 이렇게 잘 파시고 정말 이렇게 붙잡은 고객은 놓치지 않는 그 노련함에 제가 진짜 깜짝 놀라고 온 이번 4월에도 그렇게 놀라고 왔는데요. 좀 전에 신수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도서전에 나가면 도서전에 아이돌이 저희 팀에 한 분 계세요. 진짜 김단호 작가님 책을 이렇게 여기 꽂아 놓으면은 애들이 진짜 와서 그냥 그렇게 한 마디씩 던지거든요. 나 이 책 읽었는데. 약간 그래서 그 작가님이 지금 여기 앉아 계셔. 이러면 갑자기 막 이렇게 화들짝 놀라면서 꼭 사진까지 촬영을 나가고 이렇게 하고 나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도서전 뭔가 작가님이 여러 가지 뭔가 독자들을 만날 기회가 많지만 이건 조금 다른 방면의 기회잖아요. 이렇게 이런 기회마다 독자들을 만나는 자리에 함께했는데 소감 어떠하신지 한번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매번 북페어 있을 때마다 보따리 장수처럼 이제 쫓아가서 열심히 책을 팔아야지 이러고 나가는데요.
사실 평소에는 거의 혼자 일을 하고 소통을 하는 상대가 거의 편집자뿐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어린이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그래도 학교 강연을 가니까 이미 거기는 전제되어 있잖아요. 아이들이 저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서 아, 정말 에스파 부럽지 않다. 과연 어린이들이 너무 좋아해 주니까 분명 제가 떠나면 저를 잊겠지만 그 순간만큼은 내가 아이돌이다 막 이러면서 이제 즐기고 오는데 또 북페어는 또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 책을 홍보하러 가는 게 아니고 이제 오늘의 어린이 책을 홍보해야 하고 이제 어떻게 하면 저 책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제가 이제 말발이 떨어져서 늘 오늘의 어린이 책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제 옆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바톤을 받아서 이렇게 더 설명해 주시고 그러는데 제가 놀랄 때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어른분들께서 그냥 직진하시는 거예요. 저희 부스로. 이게 뭐지? 이렇게 오시는 게 아니라 확신을 갖고 나 이 책 알아. 4권이 나왔네. 새로 사야겠다. 이렇게 와서 망설이지 않고 한 권 주세요. 이렇게 사면 어떻게 우리 책을 알고 계시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이미 양육자나 선생님들 특히 사서 선생님들이 많이 참고를 하고 계시다는 거를 현장에서 느낄 때 좀 감동을 받아요. 진짜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제 다음으로 놀랄 때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을 만났을 때 아, 이 클럽에 가입하면 책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묻기도 하시거든요. 아, 그러면 아직도 우리가 갈 길이 굉장히 멀구나. 그럼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제 우리 이름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여기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분명 좋은 얘기를 듣고 가시면 나중에 알라딘이나 혹시 서점이나 또 도서관에서 찾아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판매로 이어지면 좋지만 꼭 그렇게까지 되지 않더라도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이제 어린이들도 많이 오는데요. 그때 이제 사실 어린이들은 다양성이라는 단어가 이미 익숙하지 않을까 저는 굉장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학교에 가면 얼마 전에 작년에 평택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 갔는데 교문을 딱 들어서는데 그 학부모님들께서 러시아어로 대화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는데 들어가니까 학교 뭐 화장실, 뭐 도서관 이런 데에 러시아어로 그걸 이렇게 해석해서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한테 여쭤봤더니 입학생 중에 러시아 학생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한글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러시아어로 붙여놓고 이제 도서관에서도 만화책도 볼 수 있게 한글을 빨리 배울 수 있게 이미 그렇게 비치해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다양성, 다문화라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지만 사실 현실의 어린이를 따라잡기는 이미 늦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어떤 어른들은 이걸 금소라고 아이들의 세계가 넓어지는 걸 막아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있으면 아, 좀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의 어린이 책이 잘 돼서 정말 계속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제가 진짜 바라는 건 더 이상 이런 책이 필요가 없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미 너무나 모든 게 자연스럽고 아이들한테 익숙한 것이어서 더 이상 우리가 문학으로 어떤 텍스트로 아이들한테 정보를 전달하지 않아도 되는 세계 그런 세계를 꿈꾸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른 독자들을 제가 북페어에서 만날 때 작가로서 되게 또 감흥을 받는 건 굉장히 저한테 제안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최악의 채라는 이제 로맨스 동화를 냈는데 그 부산 북페어에서 한 어른 독자분이 오시더니 저한테 질문할 게 있다고 왜 어린이 동성애에 대해서는 안 쓰시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굉장히 그 질문이 반가웠고 이제 대답은 제가 잘 쓸 수 있을 때 쓰고 싶습니다라고 대답을 드렸는데 그런 제가 현장에 없었다면은 전혀 듣지 못했을 질문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주 북페어에서는 또 어떤 약간 양육자나 선생님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 보이신 분이 여성분이 저희 부스 앞에 와서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유진 선생님이셨던 것 같은데 막 오늘의 어린이 책이 막 이런 취지고 이제 아동 문학에서 이런 뜻으로 일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어린이 책에 관심 있으세요? 이랬더니 그분이 아니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이제 유진 쌤이랑 약간 당황해서 이랬더니
저희 앞에 그 무지개 깃발이 꽂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고 어떤 젠더 다양성, 퀴어에 대해서 이제 열린 이야기를 듣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 이미 성인이시지만 내면의 어린이가 듣고 싶었던 얘기가 있으셨구나. 근데 지금의 어린이들은 그거에 대한 책을 읽을 수 있고 이렇게 나아가는 어른들이 있다는 걸 그분한테 알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그게 반갑고 고마웠거든요. 그래서 막 그 취지를 설명했더니 이렇게 엄지척 한번 하고 이렇게 가주셨는데 사실 그런 제스처 하나, 응원의 말씀 하나하나가 저희한테 너무너무 힘이 되고 응원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와주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북페어 나가면 부스가 굉장히 작아요. 근데 저희는 인원수가 많으니까 제가 이렇게 멀리서 보면 시작부터 저희 부스에만 사람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지? 이렇게 보면 다 저희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 이제 다른 부스에 좀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이제 멀리 가서 이제 신수진 선생님이 구워오신 빵도 먹고 요가도 하고 이렇게 스쿼트도 하고 이러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어린이들이 모이면 또 이제 거기 와서 각자의 위치에서 아이들한테 책도 읽어주고 또 아이들이 책 읽는 동안에는 딱 그 옆에 있는 어른들한테 저희 말씀도 전해드리고 그런 시간을 갖거든요. 그래서 사실 조금 몸은 피곤하기는 해요. 갔다 오면. 근데 그런 기회가 계속 열려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다양한 모습을 거기서 만날 수 있다는 거, 또 우리도 그런 다양성을 지향하고 있다는 거를 직접 현장에서 알려드릴 수 있다는 점이 너무 소중한 기회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도 북페어에서 뵌 얼굴도 있는데 앞으로 계속 꾸준히 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와주신 것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이제 저희가 그 선생님들께서 궁금해하실 그런 주제들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이제 1부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마침 김유진 선생님께서 지금 오셔서 이쪽으로 오셔야 됩니다, 선생님. 네. 아, 네. 여기 앉아주시고요. 잠깐 소개 아까 못 드려서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등장할 게 아니고 저 뒤에 앉아 있으려고 했는데 얼굴 이렇게 제가 아는 분들도 있어서 너무 반갑고 이렇게 좋은 자리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그 혹시 독자분들의 어떤 질문이나 소감, 뭐 책 읽은 후기 같은 것들 선생님들 혹시 이제 오늘 이렇게 와주신 거 정말 너무 감사해서 조금 괜찮으시다면 잠깐 목소리 듣고 싶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혹시 뭐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말씀해 주실 분 계실까요? 항상 이런 타이밍에 어색한 그 침묵과 눈동자만이 오가는데요. 사실 저희가 근데 그 구글 신청폰 받을 때 궁금한 점 있으면 남겨달라고 말씀을 드려서 미리 이제 사전 질문을 받아놓기는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아마 계신 분도 있고 안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조금 하실 말씀 생각해 보시는 동안 저희 미리 사전에 받아놓은 질문들에 대해서 조금 저희 선생님들의 생각도 같이 한번 나눠보고 또 그에 관해서 또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같이 발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네. 그래서 저희가 미리 받았던 질문들 아마 근데 또 오늘 오신 선생님들도 구글 폼에 질문 안 남기셨어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좀 짧게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양육자이시자 어린이책 편집자이신 오미연 님께서 이런 질문 해주셨어요. 페미니즘이라는 말 자체가 말 자체에 대해서 오해가 좀 사회 전반에 쌓이고 있다. 아이들 인식에 건강한 페미니즘 개념이 제대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는데 좀 우리가 거기에 대한 얘기 나눠보면 어떨까 이런 굉장히 좋은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김진 선생님께 잠깐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는 요새 좀 보이지 않는 약간 영토 전쟁 이런 걸 하고 있던 생각이 드는데 그게 다른 영토는 아니고 저희는 언어를 가지고 서로 생각을 교류하잖아요. 나누는데 쓸 수 없는 말이 계속 늘어나는 사회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정말 너무 잔인하고 난폭한 말이어서 우리가 좀 삼가하면서 그 말을 쓰는 분위기면은
또 그건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저는 난폭하고 잔인한 말도 맥락에 따라서는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근데 요새는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예쁜 말도 그 의미를 다 변형해 버려가지고 저희가 그 말을 아예 쓸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글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언어가 계속 좁아지는 게 느껴지니까 숨이 막히고 너무 속상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페미니즘이라는 말도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주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사용하기만 하는 것만으로도 공격을 받는다든가. 그래서 가끔 이렇게 한 몇 년에 한 번씩 그런 사람들이 나는 페미니스트입니다. 뭐 이런 거 해시태그 만들어서 돌리면서 이 말이 죽지 않도록 그 어떤 본인 본래 태어났던 목소리를 간직하도록 약간 그 화분에다 물 주는 것처럼 막 그런 걸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말들이 저는 점점 늘어나는 것이 이게 약간 전쟁을 걸어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보이지 않는 무서운 전쟁인 것 같고 어린이들이 뭐 그렇게 하다가는 이제 이 말을 다 점령해 버리면 민들레를 민들레라고 부르지 못하고 뭐 구름을 구름이라고 할 수 없는 사회가 되어도 저희가 속수무책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페미니즘은 약간 그런 것에 한 단어에 불과하고 이 단어를 빼앗기면 그 다음엔 또 다른 단어가 계속 점령당할 것 같아서 좀 상당히 절박한 기분으로 이 단어들을 잘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페미니즘 개념은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냐면 저는 좋은 예시가 많아지는 게 계속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뭐가 도대체 페미니즘이에요? 그럴 때마다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너무 많아서 이러면서 막 이렇게 내놓는 그래서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막 발에서도 나오고 어깨에서도 나오고 약간 이런 게 있으면 이제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네 페미니즘 이러면서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가 좀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살아있는 페미니즘이 그냥 우리들 자신이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인 것 같고 그래서 왜 저희가 언어는 빈출이 되면 그게 자리를 잡잖아요. 그래서 빈출 어휘를 만드는 사람들이 이제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어린이 책에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에 이 나다움 어린이 책하고 너무 힘든 일을 겪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나다움이란 말을 하기가 되게 무서울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약간 시간차가 있게 뒤에 굉장히 나다움이 들어가는 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 사회에 막 곳곳에서 뭘 하는데 다 나다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간 시간차는 있지만 뭔가 파급이 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오늘의 어린이 책 이 책 있잖아요. 그럼 저희가 이 책만 팔러 가는 게 아니라 북페어에 가든 어딜 가든 여기 실린 책을 저희가 열심히 팔거든요. 이런 책 어떠세요? 막 이러면서 열심히 파는데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게 여기 실리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뭐 혐오 막 싫어하거나 이렇지 않고 우리 출판사에서 여기 실렸어요라고 좋아해 주시는 얼굴 볼 때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저희는 물론 좋은 마음으로 열심히 하지만 이걸 조금이라도 힘들어 하시면 어떡하지? 그런데 아니에요. 저희 여기 실려서 너무 좋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 어딘가에 이렇게 포스팅도 해주시거나 뭐 하다못해 와서 점 하나라도 찍어주시면 와 그래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말들 좋은 책들이 민들레 같이 하나라도 더 가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나 용감해야지 할 수 있는 일인지 알거든요. 저희도. 그래서 다 용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용감해져야 된다는 용기를 주셨습니다. 또 양육자이자 여기 편집자 선생님들 되게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 책 편집자이신 한기숙님께서 또 남겨주신 말씀인데요. 사춘기를 앞둔 아들의 성교육 및 다양성 인정에 대해 접근하는 방법 배우고 싶다고 의견 남겨주셨는데 저희 오늘 진행해주신 서현주 선생님이 성교육 활동가로도 이제 활동하고 계시니까 간단하게 또 이에 대한 답변. 네. 해주시면 저희가 좋을 것 이제 같아요. 아까 1시간에서 1시간 반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벌써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갔어요. 앞에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지금부터 굉장히 빠르게 쇼폼을 보는 걸로 절대 1분을 넘지 않겠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선생님들 다 이제 짧게 답변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아들 성교육 너무 중요하죠. 저도 아들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2명이나 어떻게 신이 저에게 이렇게 가혹한 걸 주셨는지
근데 아들 성교육, 딸 성교육이 따로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궁극적으로. 하지만 지금 이 대한민국의 현실에서는 약간은 다른 접근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리고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제 아이가 완벽하게 정말 순수한 사람으로 자랄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회 전반에 어떤 자본과 연결된 성에 대한 잘못된 미디어나 그런 어떤 표현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을 다 막을 수는 없지만 저는 아들의 성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첫 번째는 방관자가 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어떤 현상을 봤을 때 아 저건 좀 선 넘었네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아이 그런 거 만드는 것. 그 다음에 또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그 저희가 소개한 책 중에서도 이런 게 있어요. 자신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아는 남자가 되라. 그래서 너네가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에 대한 거는 부모가 혹은 양육자가 잔소리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책, 좋은 미디어. 그래서 오늘의 어린이 책에 소개된 그림책을 읽어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이 성교육 가능하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잠시 광고 말씀 드리면 저희가 지금 오늘 나다움이라는 유튜브 계정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또 수공예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익숙하진 않지만 근데 그 계정에 서현주 선생님하고 성교육에 대한 거를 매주 녹음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촬영 중인 저 서대문 FM 라디오에서 그 방송도 나가고요. 예, 그러니까 한번 관심이 있으신 분은 그걸 한번 보셔도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예, 성교육 지금 2개 올라와 있고 서대문 FM 라디오에서는 조금 더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 선생님 이야기가 그림책하고 연결해서 성교육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재밌거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오늘 나다움 TV 검색하셔서 구독 누르시면은 돌아가실 때 행운이 있으실 걸로 네, 여겨지고요. 세 번째 질문이에요. 초등교사 이생경님께서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어린이의 고민이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요거는 윤아른 선생님께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려요. 네, 제가 답변하기 전에 질문하신 이세경 선생님의 목소리를 직접 듣도록 저희가 약속을 해놨어요. 초등학교 교사 이세경입니다. 제가 지금 질문 전에 다양성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다양성이라는 단어가 되게 아름답잖아요. 근데 저는 다양성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뼛속까지 드는 게 권력의 차이, 억압과 특권의 차이,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나, 어린이라면 어른, 그다음에 또는 돈을 가진 자, 또 아이들 입장에선 부자와 조금 어려운 친구들, 그다음 키가 크고 키가 작고 몸의 뭐 다양성 뭐 이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저는 다양성은 되게 빛 좋은 우리 둘이 서로 사이좋게 잘 살자 이런 단어가 될 것 같아서 말을 하나 덧붙였고요. 잔소리가 되게 많죠. 그리고 이제 제가 동대문구로 학교를 와서 지금 4년째 근무를 하고 있어요. 초등학교에. 근데 제가 송파구에 근무했을 때는 아이들이 자기를 표현하는 목소리가 있었어요. 저 어제 뭐 했는데 뭐 어쨌어요. 그다음에 어디 여행 갔는데 어쨌어요.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고민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근데 동대문구에 이제 근무를 하면서 너무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아이들이 자기의 고민을 얘기하는 목소리를 아예 잃어버렸어요. 왜 우리 되게 억압받고 힘들게 살아오는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가 비가시화 됐는데도 그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하면서 그 학교에서 지금 뭐냐면 지역이 되게 어려운데 옛날에는 어려운 아이들이 눈에 보였어요. 옷차림이 좀 남루하다든지. 근데 지금은 진짜 가난이 지워졌어요. 그래서 교사들이 지금 제가 주당 29시간 시간 중에 교과 시간 빼고 못 빼고 40분 단위 속에서 국어 수업을 하면서 그것도 진짜 온작품 읽기 우리 김나노 작가의 팬이기도 하지만 그 작품들을 하고 있을 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리고 저기 어린이 책의 정리가 안 되는데 첫 번째 제가 인사하려고 그랬는데 먼저 어린이 책 1, 2, 3, 4를 옆에다 두고 항상 주변 교사들한테 책을 권해주고 있는 신호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양성 때문에 얘기의 흐름을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아이들이 29시간에 제가 국어 시간을 쓰고 사회 시간을 쓰면서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여기서 말하는 10가지 개념들을 가지고 이제 뭐 주제 통합 수업도 하고 온작품 읽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이들이
되게 외부 수업도 많아지고 40분 단위 속에서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해도 목소리가 지워지고. 그래서 저는 여기 어린이 책을 쓰시는 분들의 살고 계시는 지금 환경에서 어떤 아이들의 고민들을 이야기를 들으실까. 물론 아이들이 학원 안 가고 그다음에 놀이 많이 하고 싶고 기본적인 아이들이 우리 한국의 어린 아이들이 갖고 있는 지난함이 있잖아요. 그거를 넘어서 일상적으로 어떤 어려움들을 알고 계실까. 그래서 제가 이런 고민을 한 게 뭐냐면 아이들이 힘들어도 가정의 어떤 어려움이 쇼폼이나 또래 문화의 어떤 즐거움, 그다음 매일 만나서 주말마다 마라탕 먹고 이러면서 자기가 뭐가 고민이 있는 건지도 사라져 있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고민이 들어서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윤아름 선생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질문을 먼저 보고 김유진 선생님이 쓰신 책 제목 구체적인 어린이가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어린이도 다양하잖아요. 어떤 지역에 사는 어린이인지, 어떤 성별을 가지고 있는지,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신체 외모가 어떤지 그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하게 되는 고민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서 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저도 어쨌든 한정된 지역 안에서 한정된 어린이들을 만나기 때문에 요즘 사는 어린이들이 다 어떻게 사는지 저도 사실을 알 수가 없죠. 알려고 노력은 하지만 근데 그 많은 어린이들을 오늘의 어린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여러 작품 속에서 저도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책의 역할이잖아요. 내가 가지 못하는 곳, 닿지 못하는 곳, 보이지 않는 세상을 만나게 하고 이해하게 하는 것. 그래서 이번 책에도 뭐 난민 어린이, 빈곤계층 어린이, 뭐 장애 어린이 다양한 어린이들이 책 속에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질문에 매우 공감하고 좀 어린이 책과 함께 좀 더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어린이들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볼게요. 그런 구체적인 어린이들의 이야기를 좀 나누는 자리도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책으로 열심히 만나고 있지만 좀 저도 이제 책을 고르고 소개하는 일을 하면서도 항상 좀 실제적인 이야기들이 되게 궁금해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저희가 그 시도를 이제 1권에서는 해서 남윤정 대표님께서 글을 써주시기도 했는데 네, 그런 목소리를 좀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독서 교육자이자 미디어 리터러시 강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한윤서님께서 이런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오늘 가장 많이 말을 하는 단어일 것 같은데 이 다양성의 가치가 중요해지는 시대에 아이들과 나눌 수 있는 책들을 안내해 주셔서 감사하다. 그리고 이제 만연해지는 디지털 범죄를 자각하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 디지털 윤리의 중요성이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점에서 기술을 대하는 태도를 좀 책을 통해 인식하는 활동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고 이제 이야기를 좀 남겨주셨어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번 또 특집 주제가 디지털 시민성이기도 하고 점점 뭐 AI나 어쨌든 디지털 문화를 저희가 배제하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 책을 저희가 말한다고 해서 아마 그래서 그런 고민이 드셔서 약간 이 의견을 남겨주셨던 것 같은데 저희 이번 특집에서 또 이와 관련한 글을 신수진 선생님께서 써주셔가지고 또 좀 신수진 선생님께 답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저랑 친한 양육자들의 아이들하고 꽤 긴 세월을 같이 하면서 사실 디지털에 대해서는 아이들한테 배우는 게 굉장히 많아요. 예. 아, 이 앱을 이렇게도 쓰는구나. 혹은 아, 이럴 때 이런 게임 혹은 이런 웹사이트를 방문을 하는구나. 뭐 커뮤니티 활동은 어떻게 하는구나 등등을 어린이들로부터 많이 배우고 그리고 이제 책을 잘 안 읽는 어린이도 예를 들어서 뉴진스 어떡하냐? 이런 고민은 저랑 같이 하고 근데 어린이들이 이제 사실 어른보다 상당히 비관적인 거를 많이 발견을 하곤 해요. 예. 그럴 때 너무 비관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연대와 그 유대의 힘으로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을 하면서 뭐 실천할 수 있는 것도 생각해 보기도 하는데요. 저는 어쨌거나 이제 우리 어린이 책에서 이 기술의 발전이 앞으로 가져올 세계에 대해서 사실 어린이 책 작가들이 미리미리
고민하고 미래에 있을 일들을 책에 이미 담아놨다는 거를 오늘의 어린이 책에 소개된 책들을 통해서 실감을 할 수가 있었어요. 오늘 이제 작가 선생님도 이제 참여해 주시고 그랬는데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 SF에서 그려지는 세계들이 이런 고민에 대한 단초를 잘 이렇게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저는 미디어 리터러시 강사라고 하시니까 분명히 보셨을 것 같긴 한데 올해 이제 소개한 책들 중에서 너와 나의 퍼즐이라는 김규화 작가님의 그 그래픽 노블 꽤 두툼한데 이게 굉장히 두툼한 그래픽 노블인데 컷 하나하나가 너무 수공업적으로 예쁘고 생생하게 그려져 있고 특히 이제 기술을 대하는 태도라는 게 기술과 디지털 윤리라는 게 어떤 독립적인 영역으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실 사회에서 서로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고 있는지 서로가 서로를 어떤 방식으로 대하고 있는지가 사실 디지털 기술을 대하고 디지털 세계의 윤리를 설정하는데 그냥 똑같이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이런 거를 고민을 할 수 있는 것은 책이라는 올드미디어가 사실 정말 올드미디어지만 그래도 어떤 방향성을 설정하고 가장 최전선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고민을 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가장 중요한 미디어이기 때문에 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책에는 이미 앞서서 고민해 나가신 작가님들의 비전이 있고 해답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것을 이야기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약간 약하는 것 같긴 하지만 오늘의 어린이 책에 소개된 그런 SF와 디지털 관련 책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4호에 제가 이제 그런 주제들을 가진 책을 정리를 했는데 그런 책들에서 아마 고민하시는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한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와 비롯해서 최근에 또 챗 GPT에게 지브리 그림을 내놓아라 이런 게 엄청나게 열풍을 지금 아직도 끌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그 AI 기술 발전과 시대의 변화에 어린이 책이 그럼에도 지켜내야 할 보편적인 가치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어린이 책 편집자이신 김선영님께서 해주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 또 그림 작업하시는 혜인 작가님한테 여기에 대한 좀 얘기를 듣고 싶어요. 네, 저는 그래서 답변하기 전에 제가 여기 계신 여러분께도 여쭤보고 싶어요. 평소에 나는 챗 GPT를 사용한다 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실까요? 뭐라는 거 아닙니다. 저도 풀었습니다. 네, 네, 진짜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진짜 이 인공지능 발달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사실 이 AI 시대가 이미 도래해 있죠. 제가 최근 며칠 전에 본 칼럼은 사실 저희 일반적으로 쓰는 지금 뭐 챗GPT 모델도 그렇고 이런 건 사실 뭐 웹의 데이터베이스 상에 있는 정보를 그냥 끌어다가 그대로 말해주는데 어떤 의사쌤이 그러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더 발전하신 알고리즘은 이제 AI가 그걸 넘어서 자기가 조합한 데이터를 베이스로 추론하는 단계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20년 넘게 이것의 답이 뭘까 했던 거를 몇 초 만에 답을 내놔서 정말 이제 의사도 굶어 죽겠다. 큰일이다. 어떡하냐라는 칼럼을 봤었거든요. 사실 이런 시대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올드 미디어로서의 책, 제 생각에 단순한 정말 지식 전달로서의 책은 확실히 그 수명이 짧아지는 게 더욱더 빨리 도래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긴 합니다. 근데 하지만 사실 책이 단순히 지식 전달에서 멈추지 않잖아요. 저희 뭐 이 오늘의 어린이 책에 수록된 이 수많은 책들도 그렇고 단순한 이 지식 전달을 넘어서 정말 아름다운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이야기들 논픽션이지만 뭐 정말 이 저자의 생생한 어떤 생각과 자기만의 관점으로 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논픽션들 이런 것들이 사실 AI가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저희가 사실 무언가의 팬이 될 때는 단순히 그 콘텐츠 하나를 보고 이게 좋다 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최근에 뭐 유행했던 지금 지브리 제가 볼 때 이 유행도 지난주로 끝났습니다. 너무 짧게 끝이 났죠. 근데 사실 저희가 지브리 작품을 보고 감탄하고 좋다 하는 거는 그 미야자키 하야오와 그 사단이 몇십 년 동안 만들어낸 그 서사를 보고 감탄하고 그것에서 울림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도 이 AI의 발전이 더욱더 빨라지겠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이 어린이 책이 지켜내야 하는 가치 또 더 나아가서는
저 같은 창작자들 또 출판사에 계신 수많은 분들 이 어린이 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지켜내야 하는 가치는 결국 그 뒤에 사람이 이게 다 사람이 만드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 안에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를 어린이들에게 계속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가 주는 뭐 여백, 상징, 비유를 통해서 단순히 AI는 사실 바로 정답을 말해줄 수 있겠지만 모든 세상의 문제가 딱 하나의 정답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보면서 어린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만의 이런 사유와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의 역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되게 흐뭇하게 듣게 되네요. 흐뭇한 네 그렇게. 저희가 이제 질문 몇 가지 안 남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시 현장에서 뭔가 좀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네 여기 앞에 선생님. 감사합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5권에 대한 건의 사항을 좀 드려도 되는지. 너무 네네. 좋습니다. 네, 저는 초등교사 임혜정이라고 하고요. 네, 이 목록이 주는 안정감이랄까 든든함이 있는 것 같아요.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니었는데 약간 직업병인가 봐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역대 1권부터 4권까지의 모든 목록이 한 번에 실린 게 너무 좋고, 그런데 그 목록을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그 책마다 어느 영역의 책인지도 뭔가 다 뭐 다양성이면 다 뭐 주체성이면 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달아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혹시 2월에 출간을 목표로 하여 여성의 날에 출간할 수는 없는지 학교 도서관에 신청하려고 네, 학교 3월 8일에 내주시면 모든 학교에서 도서관 신청을 할 수 있으니 네, 도서관에 맞습니다. 신청하겠고. 저희가 사실 연초에 책을 낸 것도 그 수서 목록에 포함시키려고 한 건데 점점 네. 그리고 여기 이거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 이 맨 뒤에 QR 코드가 너무 작게 넣었죠. 맨날 아니, 키운다고 해놓고 까먹어가지고 네, 이 수서 목록에 하시기 너무 좋고 잘 쓰고 있어요. 네네, 엑셀로 감사합니다. 다운받아서 네. 네. 은근히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시 광고드리고요. 그리고 저 이제 출판사 편집자로서 이제 간절히 바라는 거는 그 저희를 막 많이 활용하시면 너무 좋겠다. 우리 책이 여기 올라왔어. 뭐 내 책이 여기 올라왔어라고 막 이렇게 자랑 좀 많이 해주시고 여기 뒤에 뭐 10년 뒤에 오늘의 어린이 책의 모습 상상해 본다면 이렇게 써 있는데 제가 상상하는 건 뭐 이렇게 우리 이게 약간 또 아나운서 한번 초빙 해가지고 행사 한번 하고 시상식 한번 하고 네 뮤지엄 가서 네 여기에 뭔가 목록이 실리는 게 되게 약간 좀 뿌듯하고 이렇게 모두의 자랑이 되는 뭐 그런 목록이 되면 참 좋겠다고 소박하게 바라봅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건의사항이 그 아쉽게 탈락한 책들은 뭔가 플러스 알파로 이렇게 실어주실 수는 없는지. 약간 제주 북페일 행사처럼요. 네, 그 뭐 어떤 아쉬운 점이 있어서 안 실린 책은 빼더라도 뭐 이렇게 뭐 겹치는 주제라든지 너무 이 출판사가 많다라는 그런 이유로 빠진 책들은 그냥 책 제목만 끝에 뭐 각 영역별로 이런 식으로 실어주실 수는 없는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말씀하시니까 한마디만 보태면 이제 가끔 그 보도 자료를 정리해 놓은 책하고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책을 팔러 나가 보면 왜냐하면 요즘 그런 책 목록집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자신이 이제 이 어떤 책에 대해서 쓸 것인지를 다 나눠가지고 보도 자료가 아니고 또 그냥 책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가 아니고 최대한 공들여서 쓰는 상당히 리뷰가 되고 그 리뷰를 좀 더 퀄리티를 올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더 도움이 되는 리뷰를 내년에는 또 싫도록 공부를 많이 하겠습니다. 예,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주세요. 네. 너무 좋은 건의사항 감사하고 또 다른 선생님들도 생각이 나시면 뭐 인스타 DM 주셔도 되고요. 이런 거 해주세요 하면 저희가 또 잊지 않고 메모해뒀다가 더 발전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4권을 지금 축하하기에 모였지만 아마 또 얼마 안 있으면 저희가 다시 또 5호에 대해서 회의를 해야 돼요. 그 다음 호의 주제 뭐가 될지 김단호 작가님께서 대충 한번 예상해 보시겠어요?
정해진 게 아직 하나도 없고요. 저희가 매번 주제를 정해놓고 작업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해 나온 책들 검토하면서 이제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 뭐가 없어서 아쉽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주제로 정해질 때도 있고 또 워낙 사건 사고가 많은 지금 이 시대에 이제 이 책이 나올 때쯤에 또 무슨 일이 있을까 벌써 무서워지는데 이제 그것이 주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아까 그 이세경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정말 제 마음에 굉장히 와닿았어요.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안에서도 어린이 개개인은 또 세부적으로 다 다양하고 각자의 우주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 한 권 한 권이 소외받는 어린이가 없도록 가 닿을 수 있게 조금 더 신중하고 더 꼼꼼하고 더 광활하게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특히 어린이들 많이 만나시고 양육자 선생님들 또 선생님들 많이 의견 주시면 저희도 더 나아가는 데 힘을 얻을 것 같아요. 5호 주제는 저희가 또 의견 많이 받아서 참고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마지막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좀 늦게 와주신 김주진 선생님 좀 소감이라든지 이번 사호하면서 얘기들 잠깐 네. 네. 사실 저희가 이제 몇 분 오실까 막 점쳐봤었거든요. 앞에 말씀하셨는지 무슨 말씀하시고 안 하셨는지 몰라서 제가 이제 그런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좀 전에 사실은 저도 이제 이게 성평등 강의를 하고 왔어요. 그 어른들 대상으로. 근데 거기서도 제가 늘 고민하는 것이 이 페미니즘, 그 다음에 여성주의, 뭐 성인지 감수성, 뭐 다양성, 이러한 뭐 성평등 이러한 이 용어를 어디까지 어느 때 얘기할 것인가가 가장 고민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가장 적절하게 얘기하는 방식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또 이제 많이 돌려 말하는 거죠. 뭐 기후 위기, 돌봄 이런 식으로도 같이 이제 막 얘기를 하고 하면서 가능하면 우리가 오늘의 어린이 책을 가지고 아까 김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 이 얘기 저 얘기를 마구마구 막 쏟아내면 이제 페미니즘이란 단어에 대해서도 이제 좀 더 이렇게 물타기식으로라도 이렇게 널리 물을 타면서 널리 퍼져가지 않을까. 그 작업들을 선생님들께서 이제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자 자리에서 각자 다른 이야기들을 마구마구 하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린이책 편집자이신 장은혜님께서 오늘의 어린이책 10년 뒤의 모습을 상상해 본다면 이것을 남윤정 대표님께 마무리 발언 및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은경 편집자님이 이미 말씀하셨고, 저희가 처음 시작했을 때 포부가 상당히 컸고 비웃음을 사긴 했지만 공연도 하고 뭐 어린이 책 가지고 더군다나 성평등이라는 것, 젠더를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대놓고 한번 활발하게 해보자 이런 취지였는데 그게 뭐 한 번은 좀 쓴맛을 봤지만 저는 또 다음 기회가 있을 거라고 늘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 기회를 잽싸게 낚아채가지고 더 크게 한번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시원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10년 안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되게 날이 꽃샘 같아요. 바람도 불고 하늘은 굉장히 햇볕은 좋은데 이 안 좋은 날씨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일부터 따뜻해진다고 합니다. 네, 잘 살펴서 돌아가세요. 고맙습니다. 서로 마무리를 미루고 있는 중이어가지고 네, 있으시면 저희 이제 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정리하면서 편하게 나누셔도 될 것 같아가지고 이 정도로 이제 북토크 자체는 마무리를 하고 또 편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정말 좋은 자리 와주셔가지고 함께 축하하는 마음으로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